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할인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어제는 계열사들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 합병을 하면서 네. 그 김영국 회장이 이제 지분이 있던 제일홀딩스가 지금의 이제 하림지주로 남아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그 동안에는 그 수많은 분할과 그 합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M&A도 많았고 이 하림 그룹이 그래서 결국은 그 김 회장님을 정점으로 한 그런 지주회사 체제가 네. 사실상 완성이 됐는데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는 사실 주주환원이라든가 이 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공정한 자본 배분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떤 그룹의 그 어떤 그 정리, 지배구조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배당이라든가 이른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주주들, 이제 소수 주주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하림지주는 특별히 제가 이제 좀 꼽아본 거고요. 네. 그 계열사들 한번 표를 잠깐 볼게요. 이 시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꿀팁이 뭐 있냐 이런 네.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림 그 닭고기 네. 예. 뿐만 아니라 NS쇼핑과 저 페노션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사실 홈쇼핑 네. 회사가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불황에 더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NS에서 이 NS쇼핑이 더 치고 나간다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페노션도 완전 그 떠리로 산 계열사인데 네. 완전히 그러니까 정상화 돼가지고 네. 네. 그 지금 하림지주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크게 올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림지주의 계열사 중에 NS쇼핑 그리고 페노션 조금 더 네. 주목해볼 필요가 다 있다고. 좋아요, 다 좋은데 특히 네, 두 개를 특히 보면 두 좋을 것 가지 같고. 꼽아주셨고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요즘 들어서 리포트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림지주의 오너가 이제는 소수주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지. 네. 어차피 그 오너의 영향, 김 회장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는 소수주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압박이랄까요?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이 이 하림지주의 저평가의 어떤 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지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에 좀 앞서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겠다고. 네. 네. 어떻게 사실은 보시나요? 좋은 얘기를 유쾌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시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이제 신라젠이 많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젠 때문에 HLB다 심지어 셀트리온 그 3인방까지 아주 무섭게 빠졌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신라젠의 한 전문님께서 3,000원, 4,000원대 받은 스톡 옵션을 이제 행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촉매가 됐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전에 그 속을 흐르는 그 하나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시간에 불공정한 어떤 시비 발행 이런 사모 시비 발행 네, 이런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죠. 이 신라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라젠이 어느 정도 저게 얼마 전에 3월에 이제 키움증권 상대로 발행한 대규모 3호 시비인데 무려 1,100억이에요. 이게 이제 더 많이 발행하려다가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해가지고 저렇게 줄어든 게 저 정도인데 저게 30회차입니다. 그러니까 30번이나 시비를 이제 발행한 회사인 거예요. 네. R&D 하느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찍어냈는데 네. 저게 이제 키움증권 같은 여러 가지 그 유수의 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저기에 완전히 투자를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아시겠지만 저런 그 저환사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면 채권 회수도 할 수 있겠지만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잔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1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리픽싱 하면서
전환 물량을 더 많이 이제 확보하고 뭐 그런 어떤 불공정함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저렇게 빠져버리면 이 CB를 가진 채권자들이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렇죠.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 실현하면 베스트인데 지금 4,2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리픽싱 하단가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죠. 42,000원이면. 42,000원이요. 네. 그 아래로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이 CB 투자자나 아니면 회사나 상당히 이제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만기가 되면은 또 채권을 조기 상환해라 이런 또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신라제 같은 회사가 보유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런 와중에 R&D마저도 좀 삐걱거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저 대규모 사모 CB의 어떤 후폭풍이랄까요? 코스닥 벤처펀드까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어제만 해도 그런 큰 대규모 그 바이오 회사들이 급락한 거는 네. 바로 저런 이면에 흐르는 저런 불편한 지실들이 좀씩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신라젠 이야기를 오늘 띄워주셨는데 정말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이 이제 3번 남았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 주셨나요? 제가 지금 좀 아파서 이제 웃을 수 없는 네. 상황인데 하여튼간에 그 신라젠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 막 실시간 주가도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와닿으니까 네. 좀 쉽다. 뭐 주가가 빠지는 건 아프지만 뭔 얘기하는지 그렇죠.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그 대주주 상속 증여세, 네.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속 증여세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높다, 세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과연 그런 건지 공정한 건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인식 자체는 굉장히 우리나라 세율 자체가 높다는 인식인 것 같은데 정말 높은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지 말씀드리기 전에 참 개인적으로는 상속세가 높더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증여세가 높더라도 네. 한번 내거나 그만큼 좀 낼 수 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네.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고요. 높아 보이긴 해요. 표를 보시면 알 텐데 네. 저게 이제 대한상의가 이제 엊그제 얼마 전에 저 자료 내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높다. 네. OECD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자료인데 사실 저렇게 딱 보면 독일은 최고 세율이 30%예요. 네.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근거로 이제 재계에서는 인하해야 된다. 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특히 이제 가업 승계 같은 게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OECD 평균이 26.6%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더 굉장히 높다라고 느껴져요. 50%가 네. 좀 상속세율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세율 50%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으면 이제 할증 30% 적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 세율이 65%까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재계의 주장이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세율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세 어떤 구간,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국민들 그렇게 만 명이 잘 안 돼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뭐 특히 이제 30억 원 초과하는 우리 상장사 이제 대주주들 이분들 상속하거나 이제 증여하실 때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뭐 10억 4천만 원 내고 이제 30억 초과 금액에 또 아까 최고세율 50% 이제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보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우리 국민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소수의 어떤 대주주라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라는 큰 주제를 또 한번 가져와 주셨는데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글로벌 530 글로벌 MTN 유일한 네. 생방제작 부장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